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우리가 비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중점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추진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종합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 추진 전략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종합적 양육 지원 네 가지의 주요 과제가 있었습니다. 부모 급여 도입으로 영아기 양육 비용을 절감하겠다, 경감시켰다. 또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맞춤형 양육 정보를 제공을 해서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겠다. 또 육아 건강 상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종합적인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 부모 급여 도입으로 우리가 양육 비용을 절감하겠다, 경감시키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그것도 초저출산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또 MZ 세대들이 우리가 또 사고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 힘든 것도 하기 싫어하고 또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는, 그래서 자녀를 아예 출산하지 않는 그런 부모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급여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과 양육으로 드는 경제적인 손실을 조금 보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에 비는 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에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영아들에게는 영아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양육이 되어지는 아이들 우리가 만 0세에서 월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이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부모 급여라는 거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급여를 주게 되는데 우리가 0세인 경우에는 월 70만 원. 이게 24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만 1세인 경우에는 월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4년도에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급여를 도입을 해서 부모님들의 어떤 출산이라든가 양육으로 드는 어떤 손실에 대한 소득을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 체계를 정비를 하고 가족 양육의 지원을 체계를 좀 더 정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 그럼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지금 0세인 경우에 내년에 70만 원을 주면, 그러면 가정에서 양육이 되어지는 경우에 70만 원을 주면 그럼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요. 그럼 그거를 부모님이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내고 차감 금액만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24년도는 1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료는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차감액만, 예를 들면 보육료가 예를 들면 60만 원이다. 차감액은 부모에게 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양육 비용을 부모에게 주는 부모 급여 제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아동 양육 지원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 양육 지원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다시 만들어질 거고요. 또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우리가 취약 가정, 조금 더 이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이런 어떤 한부모 가정에게는 우리가 양육비도 좀 지원하는 걸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양육인 경우에는 우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좀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접근성이 좋은 데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안에, 그쵸, 주택,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의 인프라를 좀 더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영 모형도 굉장히 다양화해서 시간제 보육의 서비스를 우리가 품질을 좀 높이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간제 보육이다. 그럼 시간제 보육반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제 보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담당 교사도.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기존 반에 시간제 보육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유아 보육법에 있는 1대3, 1대5, 1대7 이런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시간에 보육이 되어지는 아이가 온다라면 별도 반에 들어가지 않고 기존 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아이 돌봄 지원을 우리가 하는 걸 좀 더 강화를 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부모 급여를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세인 경우에 7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100만 원을 주고 또 1세인 경우에 35만 원을 주다 5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정말 가정에서 양육이 되어질 경우에 부모가 질적으로 자녀를 양육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야말로 아이들을 무관심하거나 방치해두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 아이를 가정에 두고 있을 경우에 과연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야말로 부모 급여를 주게 되면 그거를 유아에게, 영아에게 써야 됩니다. 양육을 하기 위한 그런 돈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 살림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엉뚱한데 양육과 관련 없는 그런 돈으로 지불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오히려 놓일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걸 좀 지원하겠다라는 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좀 지원을 하고 좀 더 확대를 하고 전문 인력을 좀 양성을 해서 이런 관리를 좀 더 체계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돌보미, 돌보미도 지금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이 지금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의 양육 지원 기관을 좀 더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연계를 하겠다라는 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이런 그 양육 지원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거야.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센터라든가 또는 보건소 이런 기관과 가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아종합 종합적인 육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양육 정보를 제공을 해서 부모님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 근처에 우리가 소통형 부모 교육이라든가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정해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양육 상담이라든가 자조 모임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놀이공간 정보 제공 부모 교육 뭐 아빠 참여 교육, 뭐 가족 참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점 어린이집을 또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 교육, 양육 지원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거점 어린이집을 좀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지역단의 어린이집 우리가 하기도 하고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 교육을 하거든요.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또 하게 됩니다. 공통 부모교육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확대하고 또 신규 운영 모델 뭐 이런 것들도 새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을 좀 더 체계화해서 맞춤형 양육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교육 전문 강사라든가 또 상담 인력 이런 것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라는 겁니다. 제가 부모교육을 다니다 보면 원장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부모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충분한 부모 역할을 잘하는 역량이 있는 부모님들은 매번 부모 교육을 하러 교육을 들으러 온다는 거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꼭 부모 교육을 들어야 되는 부모님은 안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주제가 달라도 매번 그 교육을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참여하는 부모님들은 또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예, 부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들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이 양육을 하면서 육아에 대한 건강 그다음에 상담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달 단계에 맞는 또 수준에 맞는 아이들의 발달 검사라든가 상담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의료기관, 발달지원기관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아이들의 발달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될 경우엔 치료를 해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지원센터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이렇게 지금 MOU를 우리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가정과 협력이 또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장애의 정도가 조금 경미하든 어쨌든 뭐 조금 경계선상에 있든 우리가 장애 위험에 있는 영유아를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아지원센터에서는 정보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연계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겁니다. 병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는 우리 발달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하고 그리고 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 건강과 양육 상담 서비스도 많이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생애 초기 건강 관리라든가 교육, 상담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라든가 간호사 전문 인력들이 가정을 방문을 해서 우리 영아 발달과 관련된 거 건강 상담, 그다음에 양육 교육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정 방문을 통해서 건강 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상담을 제공해서 우리가 육아에 대한 건강 상담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종합적인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주요 과제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인 그 아주 세부 우리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영유아 중심 보육 서비스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가 세부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